미네르바는 애들이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IT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든지 본인이 본인 학과를 만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들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대표님과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혁신 대학이 왜 시대적으로 생기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일반 우리나라의 SKY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나온 것보다 취업을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저희 채널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이거든요. 이제 혁신 대학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학비거든요. 해외 다 유학 보내고 싶어 하죠, 아이비리그에. 왜냐면 아이비리그 가면은 취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아이비리그 가려고 하면 연 2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네르바 학비는 얼마예요? 미네르바 학비는 환율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4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런 그 생활 포함해서 미네르바는 전부 기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네. 그런 거 포함해서 4,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아이비리그 대학은 재산 상황 같은 거 이렇게 받잖아요. 미네르바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애 같으면 얘가 어떻게든 학비를 될 수 있게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거나 자금을 알아봐 준다거나 해서 학비가 미국 대학 치고 비싸지도 않지만 학비 때문에 졸업 못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자는 게 원래 설립 취지거든요. 대표님 몬드라고는 학비가 얼마예요? 몬드라곤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럼 국내 대학이 지금 뭐 비싼 데는 생활비 빼고 1년에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하죠. 네. 그러면 생활비 애들 월 100 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한 60만 원 쓰고 그다음 기숙사비 뭐 이런 거 하면 거의 한 뭐 200 정도 들어가면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미네르바 다니는 학생 하나가 자기 누나는 연대 다니고 자기가 미네르바 다녔는데 둘 다 지방에 있으니까 서울 와서 원룸 쓰고 용돈 쓰고 학비 내는 누나보다 자기가 덜 쓰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한국대학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대학보다 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중산층에서도 감당할 수준의 이제 학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아이비리그보다 그렇게 싸죠? 지원받나요? 지원도 물론 많이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대학이나 아무 고등학교나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거든요. 오픈돼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돈이 어디다 쓰이냐고 하면 학생들의 학비가 교수님한테만 가면 그대로 가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축구팀 운영하고 건물 짓고 경비 아저씨 짓고 뭐 하고 하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대학이 교수보다 행정직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교수가 100명이면 행정직이 110명인 상황이에요. 이런 축구팀부터 경비 아저씨부터 이걸 싹 빼고 학생들이 받은 돈이 교수님한테 가게 하면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미네르바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 고문까지 하고 계셔서 혁신대학으로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되게 들어가기 힘들다고. 근데 뭐 어떻게 이게 봐요 시험을? 우리가 하는 시험은 안 봅니다. 토플, SAT 이런 거는 안 보고요. 몇 가지 단계를 걸치게 되는데 면접을 본다거나 또는 글을 쓰는데 글을 쓰더라도 이제 뭐 미리 써와 이러면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혼자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현장에서 이제 화면에서 이제부터 뭘 써봐라 해서 쓴 거를 바로 알려주고 거기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네. 인지능력 시험 같은 게 자기가 개발하는 것들을 한다거나 또는 고등학교 때 뭐 했니? 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때 뭐 했니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종이나 뭐 미국 대학 갈 때도 있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성취했냐를 물어봐요. 아이비리그 갈 때 저는 뭐 축구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는 축구팀 주장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니라는 뭔가 성취한 게 작던 그건 상관없이 성취한 거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경제 사정이 좋은 집 애들이 더 잘 받을 수 있는 영역 거는 다 배제했습니다. SAT나 이런 건 배제하고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뽑고 있어요. 아이가 뭔가 성취를 하고 스스로 느끼고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독서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초기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초기에 어떤 아이들이 됐었어요? 꼭 성적이 우수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학교에서도 더 우수한 애가 떨어지고
쟤는 저 정도인데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자기 길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남이 가는 길을 가고 싶지 않다거나 쉽게 말하면 좀 똘끼 네.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게 평균적으로 80개국에서 모이거든요. 거의 전 세계를 돌면서 80개국 애들이랑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싶어. 나 서울대를 버리더라도 나 대학생활 그렇게 낭만적으로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오죠. 다른 나라도 이제 입시에 많이 고정화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입시의 그 수능이 바뀌면 우르르 바뀌고 입시 제도가 바뀌면은 뭐 우르르 바뀌고 그리고 지금 뭐 문이과 통합이나 수학이 중요하다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 수학학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앉아 있고 뭐 이런 교육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주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저희 아이들이 2018년에 시작해서 이 앞기수의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 됐는데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꿈이 없어요. 꿈을 찾고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독서도 해야 되지만 체험도 하고 나 이런 걸 좀 성취의 경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과정에 그걸 아이들이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체험을 할 때 사고를 끌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걸 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미네르바 대학에 가려고 하면 그런 게 돼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권하는 거는 다양한 독서와 예. 글쓰기 특히 권하는데요. 한국이 글쓰기 교육을 너무 안 합니다. 아마 대학 입시에 영장문이든 한국어 장문이든 장문을 안 보는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다는 게 그게 꿈도 만드는 과정이고 회사 가서 새로운 신규 사업 기획도 하는 능력이고 그대로 배운 걸 그대로 외워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푸는 기술은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 중등 때는 다양한 글쓰기 그리고 체험 그리고 방학 활용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방학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방학 때 많은 다양한 체험 같은 거 좀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이들이 꿈이 생길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4년을 일반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과 다르게 사는 아이들은 이제 지금 초기 모델이라서 그 아이들이 뭐 100% 잘 됐다는 아니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네르바 대학은 뭐 대학원을 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의 취업이나 그 길이 정말 다양하고 몬드라곤도 실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창업하는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몬드라곤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전원 창업입니다. 전원 팀 창업을 하는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하면 이제 창업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몬드라곤은 특징이 뭐냐면 전원 창업을 한다가 하나 있고 전 세계를 다닌다가 하나 또 있지만 더 특징적인 게 무조건 팀으로만 한답니다. 1학년 때부터 팀 짜서 팀이 계속 창업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사람한테 필요한 역량은 인공지능이 하는 거 말고는 팀으로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누구랑 소통하고 누구랑 사이좋게 일하고 조직 내 빌런이 있어도 잘 다스리고 뭐 이런 팀 기능이 되게 중요할 텐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결국은 콜라보레이션 능력이고 이런 거를 학교에서 키워주냐 안 키워주냐인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팀 창업을 모토로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이 학교 교육에 뭐 수행이 많아지거나 이런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학교는 학습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식 전달에서 단순 지식을 배워서 그거를 시험을 보고 체크를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는 AI 시대에는 문제 해결력이 좋고 그다음 뭐 창의력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팀 리더를 할 수 있는 협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 지식은 AI가 해주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 글로벌 환경 변화, 어떻게 보면 AI 시대의 그 인재상의 변화, 그 사회에서 정말 리드할 수 있는 인재상의 변화로 이렇게 대학들이 바뀌는데 저는 이제 답답한 게 이런 거거든요.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목표로 지금 막 애들이 달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중에 하나는 가겠지 그러고 열심히 시켜요. 그런데 한 4, 5학년 때 애가 이제 삐끗해지고 말을 안 들으면 확 놔버려요. 너무 몰입을 하다가 지쳐 있다가 중학교 가면 아예 단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사춘기를 겪는 동안 뭔가를 못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암울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때 좀 약간 뭔가 우울증이 오거나 자식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아이들이 좀 사고의 변화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좀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이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놓쳐서 고등에 이 학업을 포기하는 막 이제 4등급, 5등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놔버리는 아이들도 많은데 사실은 중등에 뭔가 아이가 체험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요, 대표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랑 K-팝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SM 이제 높은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게 됐는데 SM은 전 세계에서 몇십만 번의 오디션을 봐서 그 중에 10명, 20명을 연습생으로 뽑아서 7, 8년을 가르쳐서 그 중에 아이돌이 될까 말까 하는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골방에서 혼자 연습한 애가 합류를 한다든지 종로학원도 마찬가지인데 12년간 학원 6, 7개씩 다녔던 애들 말고 갑자기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뭐 등급 되게 낮았는데 확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든지 이 모든 건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데 초중등 때 자기가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꽤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너무 이제 그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그 뺑뺑이식 교육을 조금 해야 되긴 하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스카이 가면 좋으니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둬서 얘가 책 읽고 글 쓰고 체험하고 여러 사람 만나보고 하는 자기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제공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요즘 부모님들이 어려운 게 본인들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시죠, 사실은. 저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들도 뭔가 새로운 교육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그걸 성공의 경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성공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막 진취적으로 아, 너 이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안 되면 이렇게 해. 특히 이제 본인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잘했어. 그런데 조금 흔들려도 이만큼 하면 돼. 이런 믿음이 있으신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지금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대표님 그럼 이런 글로벌 대학이나 이렇게 혁신대학 쪽으로 엄마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아이하고 그거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정보가 사실 잘 노출돼 있진 않아서 다 직접 좀 찾으셔야 되는 거는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나와서 좋은 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진로나 배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는 세계 대학이 있어? 라고 물어보고 계속 뭐 입학은 어떻게 하면 웬만한 유학원보다 훨씬 더 잘 해주니까 오히려 그런 정보 찾는 것보다는 이 필요성을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영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꼭 서울대, 연고대 말고도 어떤 길이 있는 건지. 사실은 삼성, 현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서울에서 목통에서 크고 뭐 연고대 가고 연고대 대학원 나오고 한 이력서 만장 들어오는 사이에 중학교 때 창업해봤고 대학교 때 베트남 대학을 왜 갔나 얘가, 대학원은 왜 일본을 갔나, 이 이력서 하나만 눈에 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니 뭐 스카이 가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정보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으면 찾는 건 너무 쉬운 시대가 돼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초등 때는 이런 사고를 좀 엮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고 글쓰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찾아가면서도 모험을 되게 두려워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전원이 어떤 모험을 하고 있냐면 18세기랑 교육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18세기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맡기는 대모험을 하면서 21세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 위험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버드가 처음 나온 게 1800년대인데 그때 교육이랑 지금 안 변했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1800년대 동의보감도 나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뭐 투명인간 되려면 똥 먹어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지금 아플 때 동의보감식으로 치료하실 건지 최첨단 병원에 가실 건지 병원은 그렇게 고르는데 교육은 1800년대 교육을 맡기면서 이런 모험이 없거든요. 제가 동의보감 하신 분한테 치료받는 그런 모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험이 훨씬 큰 모험이지 다양한 미래를 찾는 그런 모험은 실패해도 얻는 게 있는 모험이라서 저는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게 학원들의 커리큘럼을 쫙 봤을 때 기본적인 영어의 미국의 학년별 교육과 그리고 독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모국어로 영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꼭 학원은 학교가 아니야 라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되게 많이 말했는데 다들 학원을 갔어요. 왜냐면 불안해서. 그러니까 불안해서 학원을 갔고 그리고 그 불안해서 학원을 간 친구들이 지금 영어를 레벨을 딱 보면 영어를 더 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부모님들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지는 알겠어.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그거를 활용하면서 독서를 하는 게 좋은 교육인지는 알겠지만 근데 나는 위험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되게 커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드네요. 자, 여러분 이 혁신대학을 가는 게 비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제 사고를 좀 바꿔보고 그리고 그런 입시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최재형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지금 1회, 2회 정도 하는데 요 교육 과정, 교육의 혁신, 대학의 혁신 대학들은 왜 나왔는지 그리고 혁신대학에서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추후로 저희가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차수를 넓혀서 좀 말씀을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